이번 시간부터는 가정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가정법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정법에 관련된 그런 언어들을 되게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그걸 또 영어로 또 문제로 풀어내려면 되게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고요. 자, 요 친구들은 고등에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지금 수업 들을 때 천천히 차근차근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문제풀이용으로 자꾸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중요한 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푸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개념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이해가 중요한 거고, 그 개념을 정확하게 내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문제라는 걸 푸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단 가정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자, 두 개씩 묶어서 이야기할 건데, 자, 오늘은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그 다음에 혼합 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런데 가정법을 이야기할 때는 가장 큰 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지 되는데, 요걸 제가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다가 좀 먼저 필기를 좀 해 주세요. 자, 가정법이라는 건 일단 시작을 if로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도 설명을 할 때, 야, 요게 좀 중요하니까 일단 요걸 먼저 좀 기억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이요, if라는 친구를 맨 처음에 중학교 2학년 때 아니면 1학년 때 끝물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 if를 갖다가 어디서 배우셨냐면 조건절 if요라고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네, 조건절 if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색깔이 너무 흐릴까요? 자, 검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if it rains tomorrow. 자, I will stay at home 그랬어요. 자, 이거요 조건절 if라고 배웠습니다. 부사절 if, 뭐 조건절 if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자, 만약에요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요 집에 있을 겁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if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일 비가 온다는 조건이 오케이 충족이 된다면 나 어디 있을 거래요? 네, 하루 종일 집에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질문할게요. 내일 비가 올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비가 온다면 집에 있겠다는 거는요,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실현 가능성? 당연히 있지요. 비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난 집에 있을 거예요. 네,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조건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나 이렇게 할게 라는 말이죠. 자, 요거 잠깐 빨리 필기해 주세요. 나온 김에 막간을 이용해서 자, 필기할 때 들으세요. 여기 주절에서는 시제가 미래이지만 조건절 if라든지 아니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에서는요. 이렇게 현재 시제가 이 친구 현재죠. 네,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라고 했어요. 중학교 때 많이 나와요. 사실 고등 가서는 이런 건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안 나옵니다. 내신에서.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지금 다 필기 해놨죠. 자, 그렇다면 내가 왜 갑자기 가정법 하겠다고 해놓고서 선생님이 조건절 이야기를 하냐면 저 이거 잠깐 지울게요. 필기 다 하셨죠? 네. 자, 내가 왜 갑자기 가정법 얘기하는데 조건절을 갑자기 언급을 했냐면 바로 가정법의 대표적인 친구도 if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법 if와 조건절의 if를 헷갈려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정법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들 형광펜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가정법은요, 실제 사실과 반대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돈이 없이 가난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부자였다면 하고 너희들이 상상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사실과 반대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갑자기 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아, 내가 전교 1등을 할 수만 있다면, 야, 내가 지금 성적이 지금 거의 끝에 가 있는데 갑자기 전교 1등 뭐 한 달 공부한다고 전교 전교 1등 되겠습니까? 실현 가능성이 이렇게 희박한 일을 가정할 때 사용하는 게 가정법이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조건절은 그 조건만 충족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있으나 가정법은 현재 사실과 반대가 되고 실현 가능성이 겁나게 희박한 일을 가정할 때 우리가 if를 사용한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요건 개념이고요. 자, 그럼 너희들이 외워야 될 첫 번째 개념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자,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가정법은 어떤 친구가 있느냐? 가정법 과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류가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이 가정법은 어떻게 생겼느냐? 가정법 과거는 일단 if 주어 그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을 씁니다. 그 다음에 주어,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요건 조금 이따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떻게 생겼냐? 과거 완료니까 당연히 if 주어 쓰고 had 플러스 pp. 그 다음에 주절은 주어, 조동사, 과거형 have 플러스 pp.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가정법을 나타내는 친구는 if 말고도 다른 친구들이 몇 가지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를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 if 데리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배울 친구는 if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걸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일단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이거 정리해 놔야 됩니다. 완료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는요. 과거는 어떤 사실의 반대냐면 바로 현재 사실의 반대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어. 그러니까 아,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부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하는 게 가정법 과거예요. 어떤 사실의 반대? 현재 사실의 반대. 자, 그렇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떤 사실의 반대일까요? 그렇지. 과거 사실의 반대입니다. 아, 내가 옛날에 돈이 있었다면, 아, 내가 그 자동차를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게 바로 뭡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자, 그렇다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이기 때문에 자, 해석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네,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현재로 해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도 마찬가지예요. 얘는요, 과거 사실의 반대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도 어떻게 해석을 해준다? 네, 과거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생긴 모양은 어떻게 써야 돼요? 과거로 써야겠죠. 네, 그래서 if 주어 쓰시고요. 여기다가 과거 동사를 쓸 건데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비동사를 써야 된다. 그럴 때는요. 과거는 was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were로 적어 주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자, 없는 일을 갖다가 상상하는 거니까 이렇게 상충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가 이제 그냥 회화를 할 때는요. 가정법이지만 말고 was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학교에서 문법으로 계속 물어보는 표현들은요. 네, were를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아예 if 주어 가정법 과거의 비동사는 were만 쓴다라고 입력을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일반 동사면 당연히 과거형 일반 동사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if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주절이 나오겠죠. 이렇게 컴마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를 씁니다. 다시 그 다음에 우쿠슈마 기억하세요? 우쿠슈마 우드 그 다음에 쿠드 슈드 마이트
자, 이래서 우쿠슈마, 즉 조동사의 과거형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조동사니까 당연히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겠죠.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의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모습을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일단 if 쓰시고 주어 쓰시고 과거 완료니까 had 플러스 pp가 이렇게 나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컴마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주어가 나오고요. 똑같아요. 우쿠슈마. 자, 마 이렇게 나왔는데 그 뒤에 바로 동사 원형을 쓰면 가정법 과거하고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과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라는 표현은 뒤에 누굴 쓰면 have 플러스 pp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가정법 과거 완료는 우쿠슈마 나오고 그 다음에 have 플러스 pp. 요게 지금 이 친구의 생긴 모양입니다. 얘들아, 너희들 책 검사할게요. 이걸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이걸 외우지 않으면 우리는 문장을 풀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자, 필기했다고 선생님이 믿고요. 계속 이야기해 볼게요. 자,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가 되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기 때문에 현재의 희박한 일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만약 뭐뭐 하면 뭐뭐 할 텐데 라고 해석을 어떻게 한대? 현재로 해주시면 되고요. 생긴 모양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쿠슈마 기억하세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떤 사실의 반대다?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자,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과거 사실의 반대이기 때문에 만약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하고서 이렇게 과거로 해석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생긴 모양은 had 플러스 pp, 우쿠슈마, have 플러스 pp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가정법 과거에서는 비동사가 주어의 인칭의 수와 상관없이 누구를 쓰자? 그래, were 적어주자. 자, 요게 지금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의 정리입니다. 요게 머릿속에 쏙 들어가시면 문제는 겁나게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풀어보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채점해 볼게요. 다 풀어보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형광펜을 들어주세요. 자, 내가 남자친구가 있다면 현재로 해석했죠? 놀이공원에 갈 텐데 현재입니다. 그럼 얘는 뭘로 쓰면 돼요? 해석을 현재로 했으니까 가정법 과거를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내가 그 메일을 읽었다면 해석을 과거로 했죠. 자, 그럼 얘는 뭘 쓰면 돼요? 과거 완료로 적어주시면 되죠. 그러면 알았을 텐데 형광펜 칠해 놓으세요. 제발 부탁할게요. 자, 그 다음 갈게요. 비가 오고 있지 않다면 현재죠. 야구를 할 수 있을 텐데 현재입니다. 내가 너의 충고를 따랐다면 뭐예요? 과거로 해석을 했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완료를 써야겠네요.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답을 맞춰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동사들 다 나와 있죠? 그래서 I had, 그 다음에 우쿠슈마, would go예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이번에는 과거 완료로 적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had read. 그 다음에요. 마찬가지에 우쿠시마 써주시고 그 다음에 have 플러스 pp니까 known 적어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주어가 it지만 우리가 비동사를 쓸 때는 무조건 누구 쓰자? were를 쓰자. 그래서 were not raining 그랬어요. were not raining. 오고 있지. 여기 진행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야구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건 뭡니까?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쿠슈마 중에서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동사 누구를 써야 돼요? could를 써야 돼요. 여기는 could, play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찬가지로 해석을 과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완료를 적으면 되겠죠? had, 그 다음에 followed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쿠슈마 하지 않았을 텐데니까 부정으로 가셔야겠네요. would not, 그 다음에 have 플러스 pp, made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답 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B는 뭐냐면 이 문장을 지시대로 바꿔주세요. 자, 형광펜 준비하세요. 자, 여기 지금 현재 사실은 내가 키가 없는 거예요. 걔를 갖다가 뭘로 바꾸면 돼요? 가정법 과거로 바꿔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과거 사실이죠. 내가 거기에 없었어요. 그때 거기에 없었단 말이야. 자, 이거를 가정법 뭘로 바꾸면 돼요? 과거 완료로 바꿔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내가 지금요, 알러지가 있어요. 지금 알러지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나는 가정을 할 때는 과거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제가 뭐야? didn't wake up. 일찍 일어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가정법으로 하면 과거 사실을 가정법으로 할 때는 뭐라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적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안 틀리려면 자, 우리 친구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부정이죠. 그러면 현재면서 봐봐. 현재면서 부정이야. 그러면 얘는 뭘로 바꿔주면 돼? 과거면서 긍정으로 바꿔주면 돼요. 이거 적어놔. 안 적어놓고 틀리지 말고 제발.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는요. 과거면서 부정이죠. 그러면 얘는 과거 완료이면서 뭘로 바꾸면 돼? 그렇지. 긍정으로 바꾸면 돼요. 반대 상황이잖아요. 그죠? 얘는 현재면서 긍정이에요. 그러면 얘는 과거면서 뭘로 바꾸면 돼요? 부정으로 바꾸면 돼요. 얘는요. 과거면서 부정이에요. 그러면 얘는 과거 완료이면서 뭘로 바꾸면 돼요? 긍정으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적어 놓으라니까요. 제발. 어머 선생님 실수. 아우 알았는데 틀렸어요. 야 그거는 알았는데 틀렸는데가 아니고 그냥 진짜 모르는 겁니다. 실수를 안 하려면 이런 디테일이 좀 필요해요. 물론 귀찮겠지만 자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if 그 다음에 he 긍정으로 가라고 그랬죠. 부정이면서 had a key 됐나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so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 he 그 다음에 여기 조동사 can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 could로 쓰면 되겠죠. could open the locker 됐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if I 과거 완료 써야 되겠죠? 자 긍정문입니다. had 자 여기 보세요. 비동사입니다. 비동사의 pp니까 been there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조동사는 could네요. I could 여기가 부정이니까 여긴 긍정 가야지. 여기도 다 똑같아요. 요거 체크하세요. 여기가 부정인지 긍정인지 반대로만 적어주시면 돼요. I could 그 다음에 have 플러스 pp have seen 그 다음에 the accident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if I were 자 여기 긍정이니까 뭘로 가야 돼요? 부정으로 가야 되겠죠? were not도 되고요. weren't도 됩니다. 그 다음에 allergic 그 다음에 to peanut 이 견과류 알러지 있는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학원에도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여기는요 부정이었죠? 못 먹습니다. 자 그러니까 I 긍정으로 could eat peanut better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 갈게요. if you 자 긍정으로 가야 되겠죠. had 그 다음 뭡니까? walked 자 pp형입니다. wake, work, working 그 다음에 up early 컴마 하시고 you 자 여기는요 조동사 특별히 없죠. could 안 나왔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would로 가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긍정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뭘로 가야 돼요? 당연히 부정으로 가야 되겠죠. wouldn't 쓰셔도 되고 would not 쓰셔도 되고요. have 플러스 pp 어떤 동사였어요? 비동사였죠. 비동사의 pp형 been 그 다음에 late for school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아 틀렸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틀려야지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가 완벽하게 정리가 돼야지만 그 다음에 혼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혼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경우에요.
아, 내가 옛날에 그때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자였었다면, 과거에 부자였었다면, 내가 지금 저 집을 살 수 있을 텐데. 자, 나 지금요,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아, 내가 옛날에 과거에 부자였었다면, 아, 지금 현재 저 집을 살 수 있을 텐데, 과거와 현재 상황을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부자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내가 현재 저 집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시제를 한꺼번에 쓰는 게 바로 혼합 가정법입니다. 이해되셨죠? 내용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또 형광펜 준비해 주시고요. 자, 형광펜 준비하시고 가보겠습니다. 자, 혼합 가정법은요. 가정법의 과거와 과거 완료가 한 문장에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한번 예문으로 먼저 볼게요. 자, 만약에 had not rained last night, 지난밤이네요. 네, 지난밤에 비가 오지 않았었다면, 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과거죠. 지난밤에 비가 오지 않았었다면, 현재, 네, 도로가 젖지 않았을 텐데. 자, 그러니까 팩트는 뭡니까? 지난밤에 비가 왔기 때문에 현재 도로가 젖어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내가 해석을 과거로 했어요. 그죠? 여기는 해석을 현재로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쓰는 거는 과거 완료로 적어줘야 되는 거야. 보이시죠? 해석을 과거로 했다는 건 쓰는 건 과거 완료를 적어줘라. 자, 그래서 if 주어 head 플러스 pp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해석을 현재로 했다면 쓰는 건 과거로 적어줘라. 그래서 우쿠슈마 쓰시고 동사 원형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if절은 과거 완료로 적어놓고 해석은 과거로 하고, 그 다음에 주절은 우쿠슈마 뭘로 적어줍니까? 그냥 과거로 적어주고 해석은 우리가 현재로 해주면 된다. 끝! 되셨나요? 자, 요 해석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시고 답 맞춰볼게요. 자, 문제 다 풀어보셨죠? 자,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 형광펜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자, 네가 차를 가져왔다면 과거로 해석했죠? 그러면 집에다가 너를 태워다 줄 수 있을 텐데. 자, 요거 잠깐 구별할까요? 나 이거 구별 안 해도 되지, 얘들아. 하나만 구별할게요. 다시. 자, 가져왔다면, 자, 요거 과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현재로 해석을 해줬습니다. 지금 다 그런 형식으로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하고 우리 답 맞춰보면서 가볼게요. 자, 그러면 가져왔다면이니까 과거로 해석했으니까 과거 완료를 써야겠네요. had 플러스 pp, brought. 되셨죠? 옆에 동사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우쿠슈마인데 누구를 쓸까요? 태워다 줄 수 있다. 자, 이거는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could 조동사를 쓰시고 그 다음에 drive. 현재로 해석해 줬으니까. 자, 그 다음에 네가 약을 먹었다면 과거로 해석했죠? 그래서 had 플러스 pp, taken. 그 다음에 아유 좀 나을 텐데. 자, 여기서는요, 우쿠슈마 누구 적어주시면 돼요? 네, would 적어주시면 돼요. would feel. 됐어요? would feel better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가 어젯밤에 공부를 더 했더라면 과거로 해석했죠? 그래서 had 플러스 pp, had studied. 되셨죠? 이 문제를 답할 수 있을 텐데 능력이네요. 자, 그래서 우쿠슈마에서 could 쓰시고 그 다음에 answer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형이 내 노트북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과거로 해석했는데 여기 부정문 들어와 있죠? 자, 그러면 had 플러스 그 다음에 not 쓰시고 pp 그 다음에 쓰면 돼요. taken. 자, 게임을 할 수 있을 텐데
능력, 가능성이죠. 그래서 could, 그 다음에 play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가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과거로 해석했죠? had 플러스 pp, had asked 적어주시면 되고요. 아, 그 일을 끝낼 텐데 그래서 would finish.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녀가 그 비싼 가방을 사지 않았다면 부정문 들어갔네요. 않았다면 그래서 had not bought죠. had not bought 그 다음에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을 텐데 우쿠시마에 would 쓰시고 그 다음에 have 가지고 있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B번 가볼게요. 다음 문장을 혼합 가정문으로 바꿔 쓰세요. 자, 왜냐하면 혼합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니까 부정문이네요. didn't 부정이고 그 다음에 과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주절은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is 하고 현재 시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앞대가리는 해석이 과거로 갔고 뒷대가리는 해석이 현재로 갔으니까 당연히 혼합을 쓸 수밖에 없겠네요. 자,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고 빨리빨리 안 되는 친구들은요. 여기다가 쓰셔야 돼요. 여기가 과거로 해석했고 이거 부정문이네. 여기는 현재로 해석했고 긍정문이네. 자, 그러면 여기는 뭘 쓸까요? 과거 완료를 쓰면서 긍정문을 쓸 거고요. 여기는 과거를 쓰면서 부정문을 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형광펜 잠깐 준비하시고 긍정인지 부정인지 잠깐 체크할게요. 긍정이네요. 여기는. 자, 여기는 부정으로 왔어요. 자, 여기 부정 왔죠? 그럼 반대로 밑에는 긍정 쓸 거고요. 여기는 긍정 왔으니까 부정 쓸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긍정이니까 부정 될 거고 여긴 부정이니까 긍정 되겠네요. 자, 요 정도만이라도 좀 체크를 하세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자, 만약에 네가 그 방을 청소를 했었다면 had 플러스 pp죠. 네, cleaned the room. 자, 그러면 어땠을까요? 네, 지저분하지 않았겠죠. it, 그 다음에 would, 여기 긍정이니까 여긴 부정으로 가야죠. would not, 여기까지 조동사예요. 그럼 동사 원형 누구 써야 돼요? 동사 여기 있잖아요. 이 친구의 원형은 be입니다. be so messy. 자, 그 다음 가볼게요. if, 그 다음에 주어는 she고요. 자, 여기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와야 돼요. 자, 그래서 had not lost her glasses. 자, 잊어버리지 않았었다면 그 다음에 she. 자, 여기는 조동사가 누군가요? can이죠. 자, 근데 부정이니까 여긴 긍정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could see clearly. 안 잊어버렸으면 잘 받겠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if I had, 여기 긍정문 와야 되겠죠. 여기 동사 누구예요? have가 동사죠. 그러면 그 have의 pp형을 쓰면 돼요. 똑같이 had가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자꾸 선생님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자꾸 물어보는데 전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얘는 과거 완료의 had고요. 얘는 have 동사의 pp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breakfast. 그 다음에 I. 자, 여기는 부정문 가야 되나요? would not. 그 다음에 동사 뭐예요? 비동사죠? 그래서 동사 원형 be 쓰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hungry now. 자꾸만 애들이 이 비동사 원형을 빼먹는 경우가 있어요. 얘들아, hungry는 형용사입니다. 동사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if he. 여기가 지금 긍정이니까 여기 부정 와야 되겠네요. had not. 그 다음에 broken. pp, the printer. 그 다음에요. 여기는 조동사 can 왔죠? 근데 부정이니까 얘는 긍정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I could 아이고야, use it now. 되셨나요? 자, 요렇게 해서 이게 완벽하게 가정법의 과거 완료, 혼합형이 들어가야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가정법은 가정법인데 if 말고 또 다른 친구들이 가정법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걔네들도 배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헷갈리는 친구는 또 틀린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고 완벽하게 오늘 배운 내용에 그 외워야 되는 틀이 있잖아요. 그거를 완벽하게 숙지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